이정우 선수가 스타팅 멤버로 나선 경기에서 연속 8경 기안타 행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 타율은 3할 1푼 4리에 이릅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3할 4푼대 타율을 자랑했으나 지속적인 하락 추세로 상당히 낮아진 상태입니다. 8게임 연속 안타 기록은 세웠으나 단일 경기 2개 이상의 안타를 기록하지 못했고 볼넷 또한 획득하지 못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럼에도 이정우는 내셔널리그 안타 분야에서 1위와 겨우 2개 차이로 2위를 유지하며 여전히 탁월한 타격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눈부신 활약으로 메이저리그 전문가들이 뽑은 한 달간 가장 인상적인 선수로 이정우가 선택되었습니다. 전체 20명의 전문가 가운데 9명이 이정우에게 표를 던졌다고 합니다. 또한 가장 놀라운 성적의 팀으로도 샌프란시스코가 선정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시즌 개막 전 예상 순위 22위였던 팀이었으나 현재는 파워랭킹 6위까지 점프했으며 이런 약진의 원동력으로 이정우의 활약상이 거론될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1위급 평가를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만큼 팀과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처음부터 낮았다는 방증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야구 팬들에게 이정우는 이 정도 활약은 기본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선수로 여겨졌지만 메이저리그에서는 시즌 시작 전 타율을 2할 8푼대로 예측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실제로 그 수준의 타율로 시즌을 마무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정우가 현재 가장 시급히 보완해야 할 점은 멀티히트 능력과 장타력입니다. 경기를 직접 관전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샌프란시스코는 진실로 놀라운 팀입니다. 이번 매치 타선만 살펴봐도 정말 갑갑함이 느껴집니다. 이정우를 제외한다면 스타 플레이어도 없으며 팀 타율은 1할 때에 그칠 정도로 초라한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승률이 높다는 사실은 확실히 긍정적 신호이며 앞으로 타선이 회복된다면 더욱 기대할 만하지만 개인적 견해로는 그다지 낙관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양호한 성적은 전적으로 투수진의 공헌입니다. 콜로라도와의 2연전에서 경기당 평균 득점이 3.5점에 그쳤습니다. 리그 최하위권으로 추락한 상대팀을 맞이해서도 겨우 3.5점을 득점했다는 의미죠. 이런 경기를 시청하는 건 정말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는 경험입니다. 금일 경기는 한국 시각으로 새벽 5시에 개시되었습니다. 이정우는 타순 3번으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최근 배팅감이 좋았던 플로레스가 이번 경기에서 휴식을 취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득점 생산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콜로라도의 선발은 루키 투수였습니다. 본래 선발 순환에 공백이 생겨 릴리프 투수가 선발로 마운드에 올랐는데 이전 한 차례 선발 등판에서 5이닝도 채우지 못하고 6실점을 당했으며 평균 자책점이 10점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평가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단 한 번이 경기 기록이었고 상대가 시카고 컵스였기 때문입니다. 최고 속구는 96마일이며 주요 무기는 스플리터인 투수입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상대 선발을 쉽게 무너뜨린 전력이 없어서 투수 대결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선발은 조던 히키스였습니다. 그는 메이저리그 선발 투수 중 평균 구속 4위를 기록하는 파이어볼러입니다. 그러나 홈 경기에서는 아직 승리를 거두지 못했고 평균 자책점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불펜으로 강등될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팀이 콜로라도였기에 부활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경기는 완벽한 투수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5회까지 양팀 합계 안타가 단 3개에 불과했습니다. 득점 역시 1점뿐이었죠. 이정우가 삼진으로 제압했던 야스트젬스키 외에 또 다른 선수인 마토스가 예상치 못한 홈런을 폭발시켜 1에서 0으로 리드하게 되었습니다. 양 구단 통틀어 안타가 3개였는데 여기에 이정우의 안타가 포함되었으면 좋았겠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정우는 2타수 무안타를 기록했습니다. 1회에는 큰 타구를 노리고 풀스윙했지만 좌익수에게 포구되었고 4회에는 3루선을 통과할 수 있는 좋은 타구를 쳤으나 탁월한 수비에 막혀 안타로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콜로라도를 상대로 이렇게 어려운 경기가 펼쳐질 줄은 정말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1점 우위를 지키지 못하고 6회에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컨디션이 양호해 보이던 히키스가 갑작스럽게 제구력을 상실하며 연달아 6개의 볼을 투구했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안타를 허용했고 불펜 투수도 저지하지 못했으며 투수 정면으로 강한 타구가 날아갔지만 운마저 따르지 않아 6회에만 3점을 허용하며 역전을 당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상위권 팀에게는
약하고 하위권 팀에게도 약한 모습을 드러냈네요. 이런 모습이 어디선가 본 듯하지 않으신가요? 다저스는 최근 6연승을 달성하며 많은 승리를 축적했는데 그 배경은 피츠버그라는 약체팀을 상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다시 선두로 복귀했죠. 진정한 강팀이라면 약체팀은 확실하게 압도해야 하는데 이정우의 소속팀은 왜인지 대부분 간신히 승리하거나 역전승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선수들조차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할 정도입니다. 히키스도 구속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듯합니다. 5회까지는 평균 구속이 96마일 미만이었는데 6회 위기 순간에 구속을 증가시켜 98마일, 99마일까지 던졌지만 도리어 모두 안타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2일에서 3으로 역전을 허용한 샌프란시스코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드라마틱한 대반전이 시작됩니다. 6회 말 샌프란시스코의 공격 차례에 콜로라도 신인 선발 투수는 여전히 마운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퀄리티 스타트, 6이닝 3실점 이하, 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선두타자 마토스가 볼넷을 얻어냈고 한아웃 후 야스트젬스키도 볼넷으로 출루했습니다. 이때 콜로라도 감독은 투수 교체를 단행했습니다. 신인 투수가 잘 던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펜에서는 승리조에서 유일하게 0점대 평균 자책점을 보유한 투수를 기용했습니다. 아마도 승리 기회가 흔치 않아 등판 경험이 많지 않았던 투수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불펜 투수가 워밍업이 충분하지 않았는지 실수가 나오고 연이어 볼을 투구하면서 아다메스마저 볼넷으로 나갈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풀카운트 상황에서 릴리프 투수가 서서히 감각을 되찾고 있었고 7번째 공으로 훌륭한 공을 던져 아다메스를 움직이지 못하게 했지만 주심이 이를 볼로 판정하면서 베이스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삼진아웃이었지만 심판의 오판 덕분에 기회를 획득했습니다. 이러한 만루 상황에서 이정우가 타석에 등장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1에서 3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만루 기회가 찾아왔고 이정우의 타석이 되자 관중들은 큰 기대감으로 열렬한 응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정우가 타석에서 피치 클락 규정에 저촉되면서 불리한 카운트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선 상황들이 아쉬워서 이번에 실패하면 정말 난처할 상황이었는데 이정우는 첫 번째 공으로 들어온 낮은 싱커를 깔끔하게 걷어올려 시속 160km의 중전 안타를 쳐서 3루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이며 2일타점을 기록했습니다. 역시 6회의 이정우 라블릴 만큼 그의 6회 타율은 거의 5할 6푼에 근접합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동점을 만들면 더 좋았겠지만 야스트젬스키는 무리한 주로를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적중했습니다. 이어진 타자로 등장한 2할 초반 타율의 4번 히터 체프먼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홈런, 그것도 말루 홈런을 폭발시키며 순식간에 대역전을 완성했습니다. 6에서 3으로 경기가 전환되었습니다. 이 경기의 영웅은 당연히 체프먼이지만 이정우도 중요한 가교 역할을 완수했습니다. 아다메스, 이정우, 체프먼이 순차적으로 찬스를 살렸기에 점수가 생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역전될 가능성은 희박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막강한 불펜진이 가동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샌프란시스코가 또다시 기회를 잡았다는 사실입니다. 콜로라도는 투수가 부족했는지 이미 그랜드슬램을 허용한 투수를 그대로 기용했습니다. 그 결과 다시 만루 상황이 조성되었고 이정우가 또 다시 만루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서자 콜로라도는 서둘러 투수를 교체했습니다. 아직 경기를 포기하기에는 이른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만루 상황에서 이정우가 문제 해결사 역할을 해주며 역전의 토대를 마련했는데 이번에는 정말로 멀티히트라도 기록해주길 간절히 희망했습니다. 새로 등판한 투수는 외견상으로도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정우는 아마도 내심 흥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첫 구는 바라만 보았고 두 번째 구로 79마일짜리 중앙으로 들어온 실투성 공이 던져졌습니다.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강하게 배트를 휘둘렀는데 공은 멀리 날아갔지만 유감스럽게도 펜스 5m 전방에서 외야수에게 포구되고 말았습니다. 이미 3점 차로 앞서고 있어서인지 욕심이 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4타수 1안타를 기록하며 오히려 타율이 더 하락했습니다. 그래도 9경기 연속 안타 행진은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최다 안타 부문에서는 1, 2와 단지 1개 차이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내일 콜로라도와의 마지막 경기에서 선두로 도약하길 기원합니다. 결국 이 경기는 샌프란시스코의 극적인 역전승으로 종료되었습니다.